김경수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수구 보수 진영에서 촛불 정권의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악행을 잊고 이제 와서 다시 대선 불복을 염두하는 것은 아닌지 아연할 뿐입니다. 2017년 대선은 상상을 초월한 국정농단에 따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광장을 뒤덮은 촛불의 염원에 따른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성과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벌써 잊었는지 심지어 2012년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대선에 개입한 사건과 드루킹에 의한 김지사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치적 중립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 어떻게 김지사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인지 황당할 뿐입니다. 하물며 과거 댓글 공작 수사의 책임자였다는 사람이 오로지 정략에만 의거하여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운운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 경악합니다. 홍준표 의원의 지적처럼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리는 수준으로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말을 떠올립니다. 과연 그 날개가 꺾인 이유를 고민하고나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19일 청와대는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하지 않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땅하고 옳은 결정입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의 발전적 회복을 모색하려는 우리 대통령의 진심에 대하여 스가 총리는 끝내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다 협상 막판에 이르러 일개 공사의 막말로 커다란 외교적 결례를 범했을 뿐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22일에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군함도를 두고 일본의 역사 왜곡을 지적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한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스가 정권은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왔다는 억지 주장으로 일관할 뿐입니다. 역사를 부정하면 결국 냉엄한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일본 정부의 퇴행적 태도가 일본 몰락의 전조로 읽히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도쿄올림픽은 평화와 화합의 잔치가 되기는커녕 독도 표기와 우길기를 둘러싼 일본의 막무가내식 행태로 그 숭고한 정신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코로나19의 혼돈 속에서도 우리 선수단은 건강하게 실력을 발휘하고 안전하게 복귀하시길 소망합니다. 34조 9천억 규모의 2차 추경 및 민생 법안이 7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 88%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2차 민생 추경안입니다. 그간 지급 범위를 둘러싸고 기재부가 보인 고집이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이었다면 반복되는 땜질식 처방으로 그치지 말고 어려움에 신음하는 시민들에 대한 근본적 회복 체계를 면밀하게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매년 호우와 산사태로 심각한 시설 및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집중적인 비 피해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7월 22일 기록적인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 3개군과 4개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연재해는 사후 대책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과 시설 보강, 양식장과 농축산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열돔 현상으로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자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탈원전 때문에 전력 수급난이 생겼다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이 이어집니다. 실제 현 정부 들어 사라진 원전은 월성 1호기뿐이고 신고리 4호기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원전 설비 용량은 2017년 2.25기가와트에서 올해는 2.33기가와트로 오히려 증가했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대표적 보수 정객들조차 전 세계에 탈핵을 호소하는데도 원전 마피아와 손잡은 수구 세력의 기만적 행태는 여전합니다. 전력 공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에너지 수급 상황과 장래 전환저책의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사실을 알려야 하겠지만 근거 없는 불안을 조장하며 국민을 속이는 일부 야당과 언론의 행태에 대하여도 응분의 심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염병과 무더위를 이겨내시는 건강한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가석방과 사면 논의는 위헌 선동과 다름없습니다. 여당과 언론에서 이재용 가석방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법 앞의 평등을 국민 기본권이자 민주공화국 핵심 가치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범법을 저지른 재벌 오너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사면 남발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이는 사법 정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와해하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불평등과 불공정 해소가 최대 과제라 외치며 다른 한편에서는 재벌 오너의 가석방 운운하는 것은 한편의 블랙 코미디입니다. 이래서는 누구도 정치에 신뢰를 보낼 수 없습니다. 권력이 돈을 쫓아가는 사회에서 정의가 설 자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가석방이나 8.15 사면이 더 이상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대의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국민대의 부실 학위 논문으로 문제가 된 김건희 씨 박사 학위 논문 처리에 대한 입장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한 달 안에 끝내야 하는 예비조사 이후 이루어지는 본 조사가 시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선 전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식의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야권 1위 대선 후보 윤석열의 부인은 야권 1위 영부인 후보입니다. 국민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고 후보에 대한 검증만큼 그 부인에 대한 검증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대는 국민대 박사들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김건희 씨 학위 논문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유권자 국민의 알 권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